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육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손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좌는 인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염좌입니다. 자, 염좌란 우리가 뼈하고 뼈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대예요. 이 인대는 근육과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양쪽의 인대가 쭉 수축하는 근육을 따라서 뼈의 각도를 좁혀주는데, 이때 뼈에 붙어 있는 인대가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하다가 발목을 옆으로 이렇게 꺾였다거나, 아니면 뭐 공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이나 손목이 꺾였다거나 했을 때 이 뼈에 붙어 있는 인대가 손상되는 것을 염좌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염좌란 우리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그 관절이란 애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준비 운동을 잘 하지 않고 달려가다가 심하게 접질렸을 경우에는 인대가 심하면 끊어져서 깁스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다음은 타박상에 대해서 우리 이쌤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박상은 멍들었을 경우가 대부분 타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멍이 왜 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게 부딪히거나 했을 때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지게 돼서 그 혈관 안에 혈액이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겉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멍이 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타박상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이 심하게 몸싸움을 했을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 피구 여러 가지 스포츠를 했을 때는 특히 영역형 경쟁 활동, 서로 몸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은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타박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친구와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바닥에 넘어졌을 때, 이런 단단한 바닥이나 단단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부딪히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타박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 햄스트링이 30% 정도 파열이 됐어요. 근데 이 파열이 됐을 경우에도 이런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멍이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타박상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보건실이라든지, 그리고 심하게 아플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그 정밀하게 진단받는 것이 좋겠죠. 자, 지금까지 염좌와 타박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대처 방법은 라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R, I, C, E 이렇게 네 가지가 합쳐진 게 라이스법인데요. 먼저 R은 레스트, 휴식을 말합니다. 그냥 다쳤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로는 아이싱으로 얼음찜질인데, 이 얼음찜질을 왜 하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경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염증, 그리고 다치고 나면은 붓기도 하는데, 이러한 네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음 찜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태클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넘어졌을 때 가보면은 이러한 냉각 제품으로 그 팀 닥터들이 가서 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냉각 제품을 빠르게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피부에, 여러분들이 아까 타박상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켜서 그 출혈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얼음찜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온찜질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싱, 이 얼음찜질 같은 경우는 그 다쳤을 때 바로 이렇게 차가운 얼음이나 그런 냉각 제품을 통해서 빠르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을 억제시키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온찜질, 그러니까 뜨거운 찜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뜨거운 것을 대게 되면 혈액이 빨리 돌게 되죠. 그럼 혈액 안에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를 빠르게 다친 곳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온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차가운 얼음찜질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빠르게 혈액을 다친 부위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 컴프레스 압박, 환부 압박으로, 이것은 간단한데 그 부분을 강하게 압박시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붕대로 감는다든지, 혹은 뭐 인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염자와 같이 인대가 늘어났을 경우에 추가적인 손상, 움직이게 되면 추가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반 깁스를 한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환부를 압박시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션 거상은 오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엘리베이션은 거상을 말합니다. 거상이란 그 다친 부분을 높이 올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부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출혈이 억제되며 부종이 또한 억제됩니다. 심장이 있는 곳보다 환부를 더 높이 올려줌으로써 출혈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이 출혈 억제는 앞에 환부 압박을 통해서도 출혈이 억제되고, 그리고 거상을 통해서도 억제가 됩니다. 자, 거상을 통해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부순물 제거, 출혈 억제, 부종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다쳤을 경우에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발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는, 혹시라도 다쳐본 친구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부순물 제거, 출혈 억제, 부종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 참여자 10명 중 6명, 57.3%는 1년 내 부상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 무릎, 상반신, 머리, 손이며 주로 염자, 통증, 찰과상, 좌상, 골절 등의 부상들이 많습니다. 근육의 타박상, 관절의 염자 등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 후 24시간 이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다리를 다쳤을 경우 목발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팔을 다쳤다면 다친 팔로 부상당한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저체온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온포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직후 바로 냉찜질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손상 부위의 대사 활동을 감소시켜줍니다. 손상 후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15분 정도 냉찜질을 해줍니다. 젤의 형태나 팩의 형태의 얼음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은 흔히 탄력붕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상 부위의 적절한 압박은 손상 부위의 출혈 및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냉찜질 전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붕대를 감을 때 주의점은 통증이 있을 정도의 단단함보다 적정 압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 패드는 출혈이 심한 경우 압박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삼각권은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상은 부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주어
붓기를 줄여주게 해줍니다. 동봉된 공기 거상 장치를 활용하거나 옷이나 가방 등 주위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스 요법은 부상 후 추가적인 손상을 줄여주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부상 후 초기에는 라이스 요법을 적용하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